자, 이제 드디어 유선남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선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일정 뭐 다 준비되어 있긴 한데, 뭐 날이 날인지라 유선남님께서 엔비디아 실적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3%가 뛰어오르면서 현재 주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매출과 EPS 가이던스 모든 곳에서 흠잡을 수 없는 어닝비트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꽤 커다란 퍼센티지로 어닝비트가 나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20.55빌리언 달러였는데 그것보다 높은 22.1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는 5.16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출, 데이터 매출, 시각화 매출, 게이밍 매출에서도 모든 곳에서 사실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있던 게이밍 매출마저도 사실 예상치를 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였던 22.01빌리언보다 약 10%가량 높은 24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제출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이던스를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이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젠슨 왕 CEO는 생성형 AI와 컴퓨팅이 특이점을 넘어서 드디어 어마어마한 수요가 전 세계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컴퓨팅 AI, 컴퓨팅과 특이점을 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의 나라가 각각의 문화에 맞는 AI를 만들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어 하면서 각각의 회사들도 이런 비슷한 향상으로 가면서 각각의 회사들이 다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한다. 가속화 컴퓨팅을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들의 수요는 문제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1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커다란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이 아예 없었냐? 라고 말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중국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락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정부의 라이선싱 요구로 인해서 크게 줄었는데 이번 쿼터까지는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쿼터부터 이제 우리가 라이선싱이 필요 없는 물품들을 중국에게 조달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을 노리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조금 더 재미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이던스 2024년 회계연도 1분기에 대한 전망치에서 약 마진율이 76.3에서 77%로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내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마어마한 마진율, 지금 당장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게 갑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산호세에서 시작하는 3월에 하는 것을 기대해달라라고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엔비디아가 매출과 EPS, 가이던스 모든 게 잘 나왔고 지금 당장 많은 분들이 언급하던 많은 뉴스들이 언급하던 경쟁자들도 지금 당장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전혀 위험이 되지 않고 앞으로 1년간은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대로 족족 팔릴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은 주가 하락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너무 워닝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쿼터도 다다음 쿼터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워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기적의 논리. 네. 선반영 어떻게 됐습니까? 선반영. 우리 어떻게 됐어요? 선반영. 어떻게 됐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유선남님. 반영이 왔나? 네. 선반영이. 근데 선반영을 문제로 삼기에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거의 뭐 10%가 넘는 비트를 내기도 했고 사실상 모든 곳에서 비트가 나왔기 때문에 선반영이 힘을 쓸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이가 힘을 못 썼구나 요번에. 저기 이틀 동안 떨어졌던 게 선반영 아니었을까요? 이틀 동안? 그게 그걸로 끝났어. 조정 끝.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선반영. 알겠습니다. 선반영 어디다 갖다 붙여도 설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자, 엔비디아는 이렇게 정리를 또 깔끔하게 해 주셨고요. 물론 이제 뭐 데이터 센터, 뭐 게이밍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 앞서서 제가 말씀 좀 드린 것처럼 또 한번 각자 또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근데 게이밍, 전문 시각화, 자동차 이렇게 다양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해주시는 건가요, 유사님? 유사님 좀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너무 디테일한 내용으로 가면은 사실 그다지 좀 다들 안 보실 것 같아서 맞아요. 일단 이거는 다 그래요? 어차피 제 카페나 유튜브에 다 게시가 되어 있어서 궁금하시면은 더 궁금한 부분들은 너무 찾아보시면 디테일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 스케줄 또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구매관리제 지수, 서비스업 구매관리제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주거비 관련된 지표인 기준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동체, 그리고 연준 멤버들의 연설이 있을 예정인데요. 특히 연준 멤버들의 연설 같은 경우는 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된 이후에 나오는 첫 연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연준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일단 세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일단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던 연준 위원이 많았던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금리가 최정상 끝바지에 도달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들이 연준의 회의록에서 관찰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다음 3월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최대한 해놓고 나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되었던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예상보다는 소폭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 장기채들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3월까지는 우리가 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정책 여러 가지, 그렇죠. 금리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엔비디아 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요즘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잖아요. 워낙 순행식, 이 H100을 쓰려면 순행식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순행식 서버를 만드는 SMIC도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근데 지금 2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기준으로 전환사채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어닝이 잘 나오자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업, 10%나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MCI입니다. 일단 SMCI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기준으로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저께 기준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단은 수시 보고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일단 회사가 제안한 전환 선순위 채권 제공을 허용하기 위해서 대출 기관과 대출 및 보완 계약의 7차 수정안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MCI는 시장 상황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 구매자들에게 29년까지 총 2조 원에 해당하는 전환 선순위 채권을 제공할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특히 그들은 최초 구매자에게 최대 2억 2,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원금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13일 옵션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을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조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사실 전환사채는 일단 채권이고 나중에 이제 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희석 효과는 없을 거고, 그쵸? 당장은 희석 효과는 없을 거고. 혹시 근데 이제 뭐 지금 돈이 부족한 겁니까? 추가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까, 유선남님? 혹시 자세한 내용? 네. 네네. 일단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통화거래에 대한 진입을 포함하는 뭐 여러 특정 금융계약에 수정하려는 회사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 포트폴리오를 일단 최적화하고 혹시 모를 뭐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대비하는 사태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SMCI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확장을 해서 보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위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버즈피드 인력을 16%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억을 또 판매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맞습니다. 버즈피드라는 뉴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버즈피드가 현재 지금 인력을 16% 감원을 하고 복합 매장 건물 그리고 사옥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즈피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회사의 사업 및 행정팀 및 역할에 또한 감원에 의한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주가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137%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으니까 지금 생각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감원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반기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팔아치웠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버즈피드 이 주가가 주가가 95% 하락하고. 예. 야, 이게 근데 잠깐만요. 야. 말도 안 나오네. 그렇죠. 95% 하락해서 그러니까 10달러짜리가 0.4달러까지 갔어. 그쵸. 40센트. 예. 예. 10 아니 0.16까지도 갔었네. 그래요? 예. 지금 0.4인데 14달러짜리가 0.4달러까지 갔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하네요. 10달러짜리가 98% 하락해서 0.1까지 갔네요. 0.1까지 갔다가 99% 하락했구나. 갔다가 이제 막 100% 막 올라가 갖고 0.4 됐다. 그냥 잡주라는 거죠, 잡주. 소위 뭐 쉽게 얘기하자면. 예.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망하진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하는 그렇죠.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렇군요.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버즈피드 요거 뉴스나 이런 거 매체니까 꽤 많이 기사를 보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아 그래요? 유명합니까, 유사님? 일단 버즈피드는 약간 조금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채널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미나게 뉴스를 풀어가는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음식 비교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체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2021년에는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던 회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격세지감이 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아마 페이스북, 뭐 구글이 디지털 광고를 지배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테레비에 대해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좀 줄었거든요. 아무래도 특히 요즘 들어서 뭐 경쟁 채널도 유튜브에서도 많이 생기게 되면서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뉴스 사업부를 아예 폐쇄하기도 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에 걷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유산호님이 애청자였네. 알고 보니. 네, 알고 보니 많이 봤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구글에서 그 경량화 인공지능 모델 젬마를 내놨더라고요. 젬마? 맞습니다. 이번에 구글 쪽에서 아주 이를 간마수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구글 쪽에서 여러모로 재미난 AI를 발표를 했는데 챗GPT의 소라에 밀려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구글 쪽에서도 사실 최첨단 AI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환의 하나로 가장 최신 모델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여태까지 있었던 공개된 그 어떤 AI 오픈소스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오픈 모델 젬마를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커다란 장점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에서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실행,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마 챗GPT의 발전 속도를 좀 전체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대중 쪽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에 대한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쓰일 수도 있다. 이 오픈소스 모델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이날 구글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현재 우리가 데이터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놨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이런 문제는 아마 범죄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에 뭐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예, 특히 이제 정치와 연결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로 먹고 사시는 분들. 네. 그쵸.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참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제가 사실 뉴스를 정리하다가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다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생성 AI를 아예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라고 뉴스가
뜨기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뭐 이미지 생성에서 간단하게 좀 문제가 좀 레이스 약간 좀 뭐라고 하죠?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림을 생성한다라는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현재 지금 이미지 생성이 모두 멈춘 상태라는 뉴스까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속도 면에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챗GPT가 일단 이미지 생성형 AI를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 챗GPT 쪽에서 그 다음 버전을 공개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구글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미나이가 일단 잼민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에서 잼민이라고 하는데 잼민이가 챗GPT보다 라지 랭귀지 대규모 언어 모델로는 아마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 애널리스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지금 아직 그 우리 소비자들이 쓸 수 없는 버전이죠? 그 버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이미 바드에서도 이제 테스트 버전이나 베타 버전을 쓸 수 있게 돼가지고요. 아마 어느 정도 다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이란이 또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로이터를 통해서 아주 급박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란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400기를 제공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이어 이란과도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쪽에서는 아마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일단 러시아와 이란의 거래는 이제 작년 말에 열린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방 및 보안 당국자 회담에서 확정이 됐고요. 지난 1월 초부터 선적을 시작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바람 잘 날이 없구만.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볼 텐데 그 전기차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언급드리긴 했지만 이미 전기차 업계 쪽은 사실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굉장히 낮은 어닝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루시드 그룹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예상치보다 크게 부진한 157.2 밀리언 달러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약 9,000대 생산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만대보다 좀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가이던스가 제시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리비안 오토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커다란 미스가 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인도량에서 예상치보다 나는 13,972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가이던스가 57,000대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8만 대였다 보니까 아주 커다란 가이던스 미스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장외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는 10%에 해당하는 감원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닝을 발표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이야기를 보여줬는데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원투의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매출에 대한 하락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있었지만 의외로 예상치보다 뛰어난 매출인 2.8빌리언 달러를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공헌을 했던 건 늦게 내는 페이먼트들, 디퍼드 페이먼트라고 해서 일단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페이먼트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매출의 상승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찍 내면 실적 안 좋아지겠네요. 어떻게 되면? 늦게 내는 페이먼트 때문에 실적 일찍 되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계속 늦게 내야 돼. 모더나는. 알겠습니다. 제 여러 이제 건너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네.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오셨어요. 네. 야 종훈아, 나 루시드 어떡하냐. 그래서 얼마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35불에 사셨다는 거야. 지금 방금 봤던 게 35불에 한 2억 정도를 사셨대. 지금 약간 10분의 1 토막이잖아요. 10분의 1 토막이네요. 참. 이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아 이거 웃을 수 아, 있는 그래요? 문제가 아닌데 아.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지금 그래서 저도 네. 루시드 발표를 물론 엔비디아는 제가 제일 관심사지만 네. 루시드 발표를 저도 요번엔 조금 좀 유념해서 봤거든요. 네. 야 근데 여전히 안 좋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전기차 루시드 리비안 투자하셨던 분들 초창기 때.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별로 저게 2억 사실 재력이면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를 거진 인생을 여기다 거셨었어. 아, 예. 남는 그러니까 여윳돈이 아니야. 아, 네. 그렇습니다. 웃으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별로 그 투자 의견 상향 하향 소식이 있던데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루시드를 투자하셨던 분에게 안 좋은 소식을 하나를 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루시드가 피츠제럴드를 통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웬디스도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고요.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를 통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저 루시드는 빼시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엔비디아 이제 실적, 뭐 리비안, 애쉬, 뭐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고 남은 기업들도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블록과 카바나 그리고 누홀딩스 등의 어닝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누홀딩스와 블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블록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적 발표를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누홀딩스도 꽤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남미의 핀테크죠. 뉴홀딩스? 네. 어우, 엄청 많이 올랐네. 미국의 핀테크는 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중남미 핀테크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저희 같이 이해가 보도록 안 가, 하죠. 이해가 일단 안 가. 그러면 저희 유선남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시장 봐야겠죠? 지수 선물부터 네. 보겠습니다. 오늘 PD님이 제 거 잡아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먼저 S&P 선물 지수가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다릅니다. 지금. 엔비디아 효과죠. 그렇죠. 자, 네. 다우 지수 0.46% 상승하고요. 나스닥 선물이요. 지금 2% 상승했어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0.4밖에 상승 안 했는데 나스닥 S&P가 1%대 또는 2%대 상승하고 있다. 뭐 맵을 굳이 안 봐도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감상하시겠습니다. 와. 예. 자, 음악이 들리죠? 네. 예,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꾀꼬리 소리가 들리고요. 네. 와, 이거 뭐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2%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12.5% 상승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3%, AMD 이거 뭐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네. 정말 다 올라가고 있다. 빅테크,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은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일라이릴리 약간 꼽사리로 그러니까 2.42%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급 상승. 되게 인공지능하고 같이 올라가요. 전혀 네. 상관없는데. 엔비디아가 네.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에 암젠과 이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네. 또 AI와 뭐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네. 근데 왜 일라이릴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젠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요. 암젠 이렇게 조용한데 지금 일라이릴리에는 하여튼 자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시장이 확 돌아섰어요. 뭐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장이 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아마 환호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모르죠. 뭐 장 막판은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맞아요. 마지막 피날레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럴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가니까 이게 약간의 포모 현상도 좀 있고. 맞아요. 네. 모더나도 지금 6.3%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자 이렇게 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 이렇게 보고 옆에 있는 종목들 보니까 얘네들 왜 이렇게 다 초라해 보이죠? 얘네들 다 동전주처럼 보여. 그러니까 얘네들 크기도 너무 작아요. 이 애들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이 정말 굵직굵직한 미국의 이러한 기업들이 다 동전주처럼 보이는. 이 대표 기업들이 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름만 보이는 기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크기가 작아져서 전 세계를 호령하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 잡주 취급을 받으니까 야 이거 뭔지 참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지금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아쉬운 거 없으시죠? 저 미소님께서 진행자님은 주식으로 돈 좀 많이 버셨나요? 저는 벌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저는 메타 네. 꼭 벌었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못 먹어서 내가 한탄하는 거지. 잃지는 않았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팔란티어. 네. 그거 좀 네, 그거 이제 분유값 좀 나왔고요. 페이팔 어떻게 됐지? 페이팔 지금 1% 올라갔네요. 네. 네. 페이팔은 지금 제가 56불에 들고 있으니까 네. 지금 58불이네요. 네, 2불. 2불 벌었습니다. 2불. 아. 페이팔은 저는 아주 적게 들어갔어. 그래서 좀 올라가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용도로. 네. 용도로. 그래서 어제도 사실 빙다리 핫바지님이 페이팔 파셨냐? 네. 아직 안 팔았죠. 네, 쇼부 봐야죠. 네. 근데 그 금액이 규모가 크지 않다는 크지 않아. 크지 않다는. 네, 50만 원 이상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왜냐면 근본이 없는 종목이 뭘 근본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 얘기해야 이렇게 그쵸. 얘기해야 그렇죠.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그냥 커피 사 먹는 정도. 자, 좋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라이브 오늘 인사드릴 거예요. 네. 참 긴장 많이 했는데 긴장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기분 좋은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